새누리당 지도부가 어제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을 찾았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대구 경북 곳곳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일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옷에 이어 영유아의 손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여름철 감염병인 수족구병이 올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에는 닷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복인 오늘도 무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편안하게 잠들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 지역 곳곳으로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7시 현재 기온으로 대구의 기온은 26도, 습도도 85%를 보이면서 아침부터 꽤나 후텁지근한데요. 한낮에는 10명 중 전원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 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중복인 오늘로 대구에는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든든한 보양식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까지는 33도로 또는 폭염이 계속 이어지겠고요.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초반쯤에나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처럼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도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산과 공원을 찾았는데 오늘도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아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어스름이 깔릴 무렵 대구 팔공산 파계 캠핑장. 제법 많은 사람이 산속에 들어와 텐트를 치고 도심의 더위를 피해봅니다. 산바람을 맞으며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면 어느새 더위는 물러납니다. 손자들 다 재롱도 보고 또 요 계곡물도 보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푸른 숲도 보고 하니까 사람이 절로 젊어지는 것 같고.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지만 대구 수성못에는 잠 못 드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통기타를 연주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잔디밭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더위를 쫓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가족들 보러 대구에 왔거든요. 근데 너무 덥고 습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수성못 나와서 맥주도 마시고 하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저께 밤부터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은 이곳 수성못을 찾아 저마다의 방식으로 더위를 피했습니다. 오늘도 대구, 구미, 안동, 포항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이어지겠고 열대야도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다 다음 주부터는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제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을 찾았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당이 나서서 주민과 정부의 대화 창구를 맡겠다면서 성난 민심을 달랬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 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성주군 성산포대를 찾아 국방부의 사드 배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성주군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주민 간의 대화가 단절돼 있다며 성주 군민, 경북도, 정부, 미군, 새누리당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성주안전협의체를 당장 구성해서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주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파 유해성의 환경 영향 평가를 할 것이며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입회하에 당연히 거쳐야 하고 그 결과 인체 및 환경에 유해성이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 사드 배치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의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의 절차 문제와 책임자 처벌, 관련 자료 공개 등을 새누리당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성주가
분명히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여기가 최적지라는 결과 보고서가 있다면 그걸 왜 공개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공개해 주십시오. 이런 중대한 국가 대사를 졸속하게 처리한 국방부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를 열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또 새누리당 장례식 퍼포먼스로 항의 뜻을 전달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성주 지역 민심이 돌아서고 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성주 방문을 지켜본 성주 국민들은 지난번 국무총리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실망감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처럼 사드 배치 결정으로 성주 군민들의 거센 저항과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이었죠. 청도군에서도 송전탑 건설 문제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두 지역의 유서점과 차이점을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지역의 가장 큰 공통점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시설들이 주민 동의나 설명도 없이 갑자기 들어서기로 결정됐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발표 이외에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비슷합니다. 국가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던 송전탑은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계약 조건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었고 북핵 방어가 목적이라는 사드도 중국을 목표로 한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주민 반발을 둘러싼 발빠르고 광범위한 경찰 수사, 그리고 일부에서 연대 세력을 이른바 외부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도 유사한 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하고 연대하는 것을 내부다 외부다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것은 결국 청도 삼평리가 그랬듯이 이 불이한 결정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고립시키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두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불안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속 시원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성주군의 경우 군수와 군의원까지 나서 사드 배치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청도는 해당 주민들의 반대만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 사이에도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한전에서는 공사만 한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주민들끼리는 저희 마을뿐만이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는 밀양도 그렇지만 다른 마을에서도 너무나 주민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하게 갈라져 있어요, 지금. 일방적인 정책 집행으로 시작된 두 지역의 주민 반발. 같은 듯 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해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성주군 유림단체가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군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엽니다. 유림단체는 유림 헌장 낭독과 대통령에게 드리는 상소문 낭독을 통해 성주 지역 사드 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사드 배치 규탄 결의문과 대국민 호소문 등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상소문을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고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서 성주 지역 사드 배치 철회를 이끌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훼손과 소음 등이 주요 반대 이유인데 사업 허가가 급증하는 만큼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산 등성이에 줄지어 들어선 풍력 발전기. 한때는 약간의 낭만도 더해져 관광 자원으로도 주목받았으나 지금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청정 지역인 죽장면. SKD&D가 3메가와트짜리 24기의 풍력 발전기 건설을 추진하자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다른 지역 견학결과 생태계 파괴와 소음, 야간빛 공해 등이 심각했다며 풍력발전 백지화와 청정지역 지키기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빛이 번쩍거려가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참 환경이 취약했습니다. 그런 곳을 보고 우리가 풍력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에서도 풍력 발전기 설치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강동면 주민들은 인근에 2.3메가와트짜리 3개의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면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현수막을 걸고 풍력 발전 반대에 나섰습니다. 아니 뭐 저주파가 생긴다든가 흉물스럽다든가 좋다 그런 게 사람 찬성이 안 하잖아요. 태양광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정지역 18,000제곱미터의 나무들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민둥산이 드러났습니다. 2.9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추진에 주민 130여 명은 토사 유출에 따른 농사 지장 등을 이유로 포항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해와 올해 허가한 풍력 발전만 7곳, 태양광은 허가 변경을 포함해 46곳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민원 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난방 방식의 변화로 전기요금 계약도 바꿔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위탁관리업체의 의무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 2010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 난방으로 바꿨고 당연히 난방 방식이 바뀌면서 전기요금 계약에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은 공동전기료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유리한 종합계약과 이하일 때 유리한 단일계약이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가 이런 점을 따져야 했지만 2013년 말 구청의 개선 명령을 받고서야 한전과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꿨습니다. 주민들은 이듬해 관리업체의 뒤늦은 조치 탓에 매년 6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아파트 관리회사는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의무가 있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2010년 말부터 3년 동안 1억 9,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적으로 위탁관리회사의 책임이지만 한 달 90만 원 정도 하는 수수료를 감안해 50%의 배상 책임을 물어 9,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또 입주자들의 권익도 보호해주라. 그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해달라는 어떤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련 단체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위탁관리 회사의 본연의 업무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주민 권익에 앞장서야 된다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특성을 강력하게 이해할 계기가 되었다. 전기요금뿐 아니라 관리비 전반의 집행을 두고 꽤 많은 아파트가 위탁관리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오세이아 영유아의 손과 발, 입안에 생기는 수족구병은 여름철 단골 감염병이죠. 올해는 유독 심하다고 합니다. 피서지나 병원같이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감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후 10개월 된 여아의 허벅지에 빨갛게 수포가 돋아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인 수족구병으로 고열과 구토로 인해 수액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아기는 다른 질환으로 이 병원을 퇴원한 지 사흘 만에 수족구병 증상을 보인 건데 감염 경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가족은 3일에서 7일의 잠복 기간을 고려했을 때 병원 안에서의 감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수족구층 애기들하고 일반 애들, 폐렴이나 다른 저희 애기 같이 다른 병으로 갖고 있는 애들을 같이 방치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같은 병실에 놔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 측은 같은 층을 사용한 건 맞지만 구분된 병실을 썼다며 병원 내 감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직접 접촉은 물론 호흡기와 제3의 매개체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전염력이 워낙 강해 발병 시 어린이집 등원이 금지될 정도인데 올해는 사상 최대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전국적으로 수족구병 영아 환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51명까지 치솟았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온 다습한 날씨로 수족구병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은 오는 8월까지 수족구병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 지역 사적지의 주차장이 대낮에도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규정상 심야 시간에만 단속이 가능하다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경주시가 20억 원을 들여 새롭게 조성한 탈해왕릉 주차장. 대형 트레일러부터 탑차까지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버스들이 주차장을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경주시의 불법 주차 단속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지만 적지 않은 화물차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워져 있습니다. 많이 되지요. 상당히 많이 되니. 주차 딱지를 붙이고 해도 여기에 계속 갖다 대 있거든요. 놀러 오는 사람 좀 불편할 때가 있지. 승용차 같은 거 잘 못 댈 때가 있고. 사적 172호인 오릉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형 트레일러 화물칸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화물차는 밤 12시부터 4시까지 심야 시간에만 단속이 가능하다 보니 사적지 주차장에 버젓이 차를 대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차를 댈 수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차고지에 가서 주차하세요. 네. 그러면 나는 경상북도 현풍의 원거리에 차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가가 차대로 갈까? 나 경주 사람인데. 경주시에 등록된 대형 화물차만 8,600여 대, 울산과 포항 등지를 오가는 차량까지 더하면 모두 수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주시는 화물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 차고지를 최대 4곳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공영 차고지를 각 한 개씩 조성해서 근본적인 화물차 차량에 대한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할. 관광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는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2016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모이자 치맥의 성지 대구로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31일까지 두류공원과 228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85개 업체가 참여해 163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치킨 43만 마리와 맥주 30만 리터가 제공됩니다. 특히 한국치맥산업협회는 올해 관람과 참여, 체험 행사 등 모두 48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치맥 페스티벌 기간 동안 대구 도시철도도 연장 운행됩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치맥 페스티벌이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것에 맞춰서 지하철 1호선 마지막 열차를 안심역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또 지하철 2호선은 행사장 근처 두류역에서 영남대역까지 가는 열차가 행사 종료 시간에 맞춰 증편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기준값을 회복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 경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에 기준값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인 101보다는 1포인트 낮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등 6개 지수를 합성해 전반적인 경제 인식을 종합한 지수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평균치를 100으로 해서 100을 넘으면 낙관적, 100 미만이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달 29일부터 시작되는 KLPGA 정규 투어 카이도 MBC 플러스 여자 오픈을 앞두고 자선 골프 대회와 대구사랑 휴오 콘서트가 어제 인터블고 경산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져 골프 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총 상금 5억 원 규모의 본 대회는 올림픽을 앞두고 펼쳐지는 마지막 KLPGA 정규 투어로 이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제19회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 고교 검도 선수권 대회 마지막 날 일정이 오늘 영천체육관에서 이어집니다. 어제 열린 개인전에서는 대구공고 박성준 선수가 정상에 오른 가운데 오늘은 단체전 경기가 이어지는데 33개 학교가 대회 우승을 놓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단체전 준결승과 결승전을 오후 1시 55분부터 중계방송합니다.
빠르게 잠들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우리 지역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7시 현재 기온으로 대구가 26도, 습도도 85%를 보이면서 아침부터 꽤나 후텁지근한데요. 한낮에는 10명 중 전원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 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중복인 오늘로 대구에는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든든한 보양식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기압의 과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의 아침 기온은 27도, 낮 기온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 예상됩니다.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다음 주 초반쯤에나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